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승기 영상으로 한번 좀 찾아뵙는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 좀 만나볼 차는 캐딜락의 리릭입니다. 캐딜락의 럭셔리 전기차라고 할 수 있고요, 크로스오버 차량이죠. SUV와 세단의 중간 정도, SUV에 조금 더 가까운 SUV 차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척 고급스러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전면부 보시면은 캐딜락스럽게 생긴 그런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램프들이 분리되어 있는 컴포지트 프론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폭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폭포수처럼 쭉쭉 떨어지는 그런 멋진 램프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사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지만 캐딜락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패형 그릴 모양의 가니쉬를 택하고 있는데요. 저 안에 패턴들이, 저것도 이제 낙엽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멋진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측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요, 전장이 4995mm입니다. 상당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좀 길다라는 느낌이 옆에서 보면은 팍팍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UV와 세단의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SUV 그런 차량들에 비하자면은 전고가 좀 낮은 편이죠. 대신에 날렵한 느낌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급스러워요. 럭셔리 전기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럭셔리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측면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구가 전륜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저 커버는 버튼을 누르면 착 열리고 또 버튼을 누르면 닫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이 무척 역동적이죠. 멀티 스포크 휠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65, 50, 20입니다.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휠 아치 클래딩은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를 채택함으로써 고급스러운 그런 도시명 SUV다 라는 거를 저걸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후면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저 수직 램프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폭포수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된 그런 램프고요. 테일 램프의 디테일 같은 것도 입체적이고 좋습니다. 빛의 어떤 고급감 같은 것도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루프 스포일러 쪽에 보조 제동등이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고요. 유리가 끝나는 부분에 테일게이트 쪽에 약간의 이렇게 솟아오른 부분을 줘가지고 마치 저기가 리어 스포일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실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웰컴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 램프의 빛을 따라서 쭉 오는 그런 뒷부분에서의 웰컴 퍼포먼스도 있고, 전면부에서의 웰컴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좀 밝잖아요. 제가 주차장에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it's over. I think I'm done. You need to realize it's time to go. I wasted my time. I don't need you anymore. I'm going to live my life. I have no more tears to cry. 자, 그럼 2열부터 한번 좀 타보도록 할게요. 팝업식 도어 핸들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코치도어식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확 열리는 그런 타입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잡아 당겨서 열어보면 도어 패널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세 가지 정도의 컬러를 통해서 럭셔리한 느낌을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엽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된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레그룸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단에 발도, 풋룸도 여유롭게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발도 쭉 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바닥에 높이가 좀 높은데요, 이 차량도 낮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발을 쭉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다는 거, 이거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열을 위한 공조 에어벤트나 공조 컨트롤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 밑에는 USB C 타입 포트, 그리고 220V 파워 아울렛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엉덩이로 느껴지는 이런 좀 폭신폭신한 촉감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고급 차량답게 아주 좋아요. 트렁크 공간을 좀 보고 있는데요. 트렁크 공간이 거의 800리터에 가까워요.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793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좋습니다. 운전석을 좀 타볼게요. 운전석 시트, 시트 자체가 무척이나 착좌감이 좋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패널 역시 2열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시트 포지션 같은 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안마를 조절합니다. 안마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열 때는 들어 올려서 열고 닫을 때는 그냥 닫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버튼으로 키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디스플레이는 총 33인치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차량들이 27인치 OLED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3인치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LED 패널답게 이런데 그 검은색 표현이 굉장히 선명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화면 자체가 시인성이 무척 좋고요. 근원적인 색상을 잘 표현해준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켜놨는데 여기에 화면이 이런 식으로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드로이드 화면은 조금 잘려서 보이는데 시인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 패시아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캐딜락의 마크,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이 낙엽 모양의 이런 패턴들 다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패널 같은 것도 촉감도 되게 좋고요. 고급 패널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색상도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서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죠. 스티치도 촘촘하게 잘 박혀 있고요.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패널의 어떤 그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캐딜락 특유의 그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 센터 콘솔은 아일랜드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뭔가를 물건 같은 걸 놓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화면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걸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고 집어넣으면 내려가고, 센터 콘솔 안쪽에 공간도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서랍이 있어요. 이 서랍이 있다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룸미러도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헤드라이너의 블랙 컬러를 집어넣어서 차분한 느낌을 만들어 놓은 점도 좋은 것 같아요. AKG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헤드레스트에도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키면은 뭐랄까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AKG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렇게 공간이 크게 마련이 돼 있어서 소리 듣는 것도 괜찮고, 또 A필러가 이렇게 많이 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비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내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럼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주행 질감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주행하기 전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기아 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전진이나 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게 좋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캐딜락 리릭을 이제 2번째 시승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좋다고 느꼈는데 그 좋은 느낌을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지금 신청을 해서 시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타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가속 페달을 착 밟았을 때 약간 그 말캉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만큼 이제 부드러운 세팅이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속도를 내다 보면은 그 부드러운 느낌이 주행을 방해할 정도로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차체를 제어를 하면서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크게 유턴을 하고 있는데요. 롤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롤링을 싹 제어를 하면서 내가 이제 소프트한 그런 차에 타고 있다라는 거 정도를 인식할 수 있게끔, 불편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후륜에 이제 모터가 들어간 그런 듀얼 모터 차량인데요. 합산 출력이 최고 출력이 500마력이에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66.22kg 포스미터, 그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차죠.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좀 더 깊게 밟으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팍팍 높여줍니다. 근데 좀 과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게 싹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이라 마치 비단 위를 쫙 달려나간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럭셔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인상적인 거는 외부와의 단절감이에요. 정말 방음이 잘 돼 있어서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게 정말 필요한 소리 아니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정숙성 하나는 진짜 잘 세팅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나갈 때도 전자음이 적당하게 귀를 자극하면서 이제 내연기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전자음이 쫙 들려오면서 뭔가 좀 다이나믹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정말 속도가 무섭게 붙거든요. 근데 저는 안 무서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려나? 굉장히 안정감 있게 쫙 크루징을 쭉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쫙 늘리는데도 그렇게 크게 뭐 불안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도로 상태가 요철이 따라락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쭉 되어 있었는데 엉덩이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기분 나쁜 진동 있잖아요. 진동들을 굉장히 잘 걸러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엉덩이를 토닥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직진 추종 성능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도 보통 이렇게 좀 빨리 달리면은 풍절음도 이 안으로 들어올 법한데 지금 거의 풍절음이 안 들리거든요. 이게 A필러가 확 눕혀져 있어서 바람을 잘 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가속을 쭉 해나가는데도 그런 이질적인 소리들은 그렇게 이 안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 부분도 좀 좋습니다. 뭐 풍절음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바람 가르는 소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듣기 싫게 막 바람이 막 쏟아지는 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되게 고급스럽게 조율을 잘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GM의 차량들이 셰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좋고요. 캐딜락도 GM 산하에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런 완성도 높은 셰시 기술이 잘 적용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링도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쫀득한 느낌을 잘 표현합니다. 이 손에 쫀득한 뭐 젤리같이 이렇게 찐득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 차량의 전체적인 조향을 상당히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기분 좋은 이 쫀득감이 캐딜락 리릭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브레이크도 상당히 잘 잡혀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리젠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라 그래야 되나? 이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차량을 제동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리젠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세워주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운전 재미를 높여주는 요소예요. 이렇게 운전 재미를 높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젠 버튼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물리적인 브레이크보다 또 리젠 버튼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세워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리젠 버튼이 풋브레이크만큼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데서 이제 제동을 해주고 그리고 풋브레이크까지 겸비해서 이렇게 같이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풋브레이크에 들어가는 그런 부하가 좀 덜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의 교환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이 전기차 자체가 좀 소모품 같은 게 이제 교환 주기가 뭐 짧지가 않다 보니까 정비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뭐 캐딜락 리릭 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크게 선회 한번 해보고 지금 약간 좀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게 하체가 좀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커브길을 선회를 하는데 크게 제가 원심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타이어 4개가 도로를 꽉 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2kWh 얼티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인증받기로는 465km를 인증을 받았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465km면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너들 리뷰를 보면은 좀 그거보단 좀 더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상온이랑 저온의 어떤 그런 인증 거리도 좀 약간 다르잖아요. 이 차는 저온 인증 거리가 좀 짧아요. 283km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380km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온에서도요.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듀얼 모터가 들어간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그 선회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참 안정감이 좋은 게 이 바퀴 4개가 도로를 잘 움켜잡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겨울철에도 큰 무리 없이 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80km라면은 괜찮죠? 그 정도면은. 이 캐딜락 리릭이 공차 중량이 2650km인가 그래요. 2630km인가? 그러니까 2.6톤이 좀 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무게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로백이 4.6초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초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최고 속도는 한 시속 210km 정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우수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60이나 180 정도에서 이제 제한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까지 올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리미트를 높게 해놨다는 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은 족족 다 매진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죠. 미국에서 워낙에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선 배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착착착 다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니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HUD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구글 맵을 활용한 그런 ADAS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좀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국제임이 좀 더 잘 풀어가지고 그것까지 탑재를 해준다면은 상당히 완성도 높은 그런 전기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그득하니까 그것까지 갖춰준다면은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 없어도 이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HUD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HUD 같은 거는 사실 뭐 크게 단점이 아닌 것 같고, ADAS도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되고요. 그리고 또 차간 거리 유지 이런 것들도 다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그 ADAS 시스템들도 이 차선 중앙 유지 보조를 맞추면서도 스티어링 휠에 손을 꼭 얹어야 하는 게 이게 법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크게 감점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니크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수입되어 오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보면은 되게 유니크한 차량인데, 근데 그 유니크함이 되게 못난 디자인을 갖고 있고 되게 못나 보이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램프 디자인 같은 거 너무나 럭셔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값어치 있는 그런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릭 탈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좀 품격 있는 주행을 제공한다는 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캐딜락 리릭 시승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